그런 식의 그 잡음이 국민의힘에만 있느냐? 민주당에도 있죠. 그게 바로 황교익 씨 논란인데요. 황교익 씨가 그 JTBC랑 인터뷰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 인터뷰만 보면은 황교익 이상이 보입니다. 너무 흥분돼 있더라고. 저분 술 드셨나 할 정도라고. 근데 맥락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던데요. 맥락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낙연 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몇 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차도 같이 마시고 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보훈 인사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뭐 황교익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뭐 그 경기관광공사 자리에 대한 뭐 개방형으로 바꿨다라든지 2년 8개월 전에 바꿨다고. 2년 8개월 전에 황교익이 이 자리에 올 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황교익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마타도를 시작하니까 황교익이 완전히 빡이 친 거예요. 친하다면 내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다를 게 없는데 뻔히 아는 사이에 아까 말한 그 국민의힘의 네 분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뻔히 아는 사이에 황교익 자체를 악마화하는데 이낙연 캠프가 총동원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교익 스타일이 지금 이제 그 JTBC 인터뷰로만 보면은 뭔가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뭐 짐승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친했으면 이낙연이랑 더 친한데 아는 사이에 그런 걸 꺼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공모해서 세 명 안에 들어가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낙점을 하는 그 구조는 난 이재명이랑 친하지 않다. 총 다 합쳐봐야 4번 만났다 지금까지. 그중에 황교익 TV 출연한 건 비하인드가 있더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다 출연시키려고 했었대. 그래가지고 정세균 후보 같은 쪽에는 출연 요청까지 했었대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나온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황교익이랑 친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황교익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것도 그 이재명 지사가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욕설을 쉴드 쳤다라고 하는 시점도 꽤 오래전이잖아요. 한 4년 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최근에 이 황교익이 이재명 지사 욕설을 쉴드 쳐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훈 인사로 경기공항공사 자리에 앉혔다. 그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구조,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보훈을 받거나 뭐 내가 어떤 그 이득을 받거나 이런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완전히 빡이 쳐버린 상태에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절차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그 사장 후보에서 내려가라 이 요구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황교익 씨가 정말 크게 화가 났던 포인트는 일베들이 황교익 씨를 공격할 때 쓰는 그 친일 프레임을 똑같이 이낙연 캠프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베가 왜 그러면은 황교익 씨한테 친일 프레임을 써먹냐면 황교익 씨가 방송에서 이제 음식 평론을 할 때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짚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그 일제 강점기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일본의 영향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베에서는 비아냥되는 거지. 너는 그럼 대한민국 음식은 전부 다 그럼 일본 음식이라는 거냐? 친일파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이 황교익 씨에 대해서 비아냥됐는데 그 비아냥되는 용도로 썼던 그 일베의 논리를 이낙연 대표가 똑같이 이야기하면은 파급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 그 사용자들이 댓글에서 그냥 황교익을 그냥 놀린다, 그냥 비아냥된다 이 정도 하고 이낙연이라는 대권주자,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 황교익이라는 사람의 이름 뒤에다가 친일이라는 메시지를 넣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파급력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평론가는 글자 그대로 방송쟁이인데 방송은 결국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베들은 상관없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파급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낙연은 다르지 않냐. 왜 이낙연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그냥 다 그치.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황교익이 안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욕설에 대해서 실드 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하나예요. 4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가 그 부분 이런 게 있어. 4년 전에 이재명을 실드친 건요. 그 전에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등의 대선 후 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친문 입장에서는 뭐 저 정도 이해 못하냐. 나중에 황교익 씨가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한테 엄청 공격을 당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근데 아까 하려던 이야기 이제 해봐요. 아니 그 공격을 당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똥파리들이 일베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마치 황교익이 일본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대일무역 전쟁 최근에 있었던 그 반도체 전쟁 이전의 글들을 가지고 와서 일본을 찬양하는 것처럼 만들면 아니 이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유니클로 다 입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안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옷 입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까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이 황교익 선생이 그렇게 일본을 신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딱 그 부분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칼럼도 앞뒤 자르고 일본을 신봉했다. 이게 이재명의 욕설 파일 앞뒤 자르고 폐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팩트체크를 안 하고 대변인이 논평으로부터 선동을 하고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대변인 논평이 김효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걸 보면은 제가 황교익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아니 공당의 대변인, 그러니까 캠프의 대변인이 어떻게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담아서 쓰지 정도로 보이거든요. 내가 어저께 빡쳤던 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몇몇 이쪽의 방송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돈 받고 이재명 실드 치고 있다. 이게 얼마큼 악의적인 거냐면은 실제로 그 보고서에 언급됐던 방송들 7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방송들이 정권 교체 으쌰으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키자 으쌰으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들이 실제로 그 활동을 할 때 이낙연 총리 지키고 민주당 당대표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격받는 지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재명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거야. 내막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근데 그 빌미랄까 연결선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돈 받아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되게 화났던 지점이 그런 거예요. 그 방송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고 할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 지금 친문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우리 방송도 꾸준히 모니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하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방송도 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방송만 보지 말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한참 논란일 때 그때 새날 방송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낙연 대표한테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고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총리가 당대표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지만 굳이 하겠다면 상처 없이 할 수 있도록 상처 입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정치적 그 영향력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정말 원칙을 어기고 굉장히 많이 봐준 겁니다. 글자 그대로 당원이라면 완전히 그 쌍욕을 했어야죠. 어디 밥그릇을 엎으려고 다른 사람 밥그릇을 챙기려고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때 방송은 안 보고 지금 그러니까 방송만 보고 섭섭하다고 합니까? 나는 황교익의 빡침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비열함에 대한 분노인데 예를 들면 서로 다 비슷하게 아는 정도의 사이야. 모르는 사이가 아니야. 그렇다고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시점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최근에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 욕설을 실드 친 것처럼 친문일 때 반문이었던 느낌의 이재명을 실드 쳤던 거야.
그 시점에. 더군다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8개월이나 공석이야. 그래서 3배수로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뭔가 들어와서 내가 내 실력으로 따낸 자리인데 예. 이재명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처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제가 어제 수도 없이 많은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베나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캠프나 경기도로 데려갔던 사람들 몇몇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그게 불공정한 채용인 것처럼 막 선동하는 것들을 엄청 돌려요. 예. 그 황교익 그 지사의 댓글로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사람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오늘 나왔다 들어간 권순정 부실장도 예, 예. 그 케이스가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내막을 보면요. 이게 진짜로 비열한 게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전남 도지사 때 그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명단 돌고 있죠. 근데 그거 내가 깔 수도 있는데 안 까요. 의미가 없는 짓 같아서.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산하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임명하는 자리가 몇만 자리거든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 그건 본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 실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을 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전처럼 뭐 돈 받고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써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황교익은 공모했다니까요. 예. 낙점한 게 아니라 공모했어.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슨 도청 캠프 뭐 이런 새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청에서 이제 캠프로 많이 들어왔다. 근데 그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채용 비리라면서 올린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글을 읽어보면 문제는 뭐냐면 정무직과 교묘하게 혼동해서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 정무직은 내가 도지사가 됐을 때 내 사람 가져와가지고 정무직으로 앉힐 수 있는 건데 그 자리마저 비리처럼 써놨다고요. 근데 그걸 이낙연 캠프에서 몰라서 그렇게 이게 그 글을 그렇게 인용할 걸 알면서도 쓰는 겁니다. 왜? 그 글을 읽어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정무직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 점을 노려서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상 황교익 선생이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쪽에서도 황교익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자료 보니까 이거는 일베한테 좀 설득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황교익 선생이 나와서 직접 하는 인터뷰 들어보시면 다 해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황교익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정인데 사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정세균 총리가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조국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했을 때와 분위기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황교익 씨를 놓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그 부산에서 그 음식 영화 페스티벌 거기 이제 5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그 성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텐츠와 관광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녹여내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낙마시키는 건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되긴 될 텐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던지는 이 방법,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엔 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 황교익 씨가 마음에 들 수는 없을 텐데 내가 그래서 이번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했단 말이잖아요. 황교익은 이 논란에서 사퇴해도 이득이 없고요. 지금 거기 취임하게도 이득이 없어요. 결국에 그럴 거면 사퇴시키는 것이 답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퇴한다고 여기서 논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옮겨갈 겁니다. 우리가 조국 장관 때도 봤던 것처럼 추 장관이 장관이 됐어도 논란은 또 끄집어내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관광공사 이사회 의장인 김성태라는 분이 올린 글을 보면은 황교익 씨는 관광과 홍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 판단합니다. 아직 청문 절차와 임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된다면 적극 환영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공무원들 퇴직하면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데 퇴직하면은 좀 고위급이던 사람들이 이런 공사 사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예. 그 자리에 하게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비열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친서관계 비슷해. 근데 마치 그게 몇 년 전에 여기까지 끌어와서 이재명 지사 욕설 쉴드 쳐줬더니 경기 관광부 사장이 앉혔다. 완전히 다른 팩트잖아요. 예. 황교익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능력이 폄하당한 건데 알만한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 내용이 그 네거티브 내용이 예를 들면 너무 이제 비열한 게 뭐 일본을 그렇게 찬양했으니까 오사카 관광공사를 해라 이런 말이 신경민 입에서 나왔어요. 그 캠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똑같이 미러링으로 황교익 씨가 이제 이낙연 총리도 연미복 입고 일본 총리 해라. 이거는 똑같이 미러링을 그냥 해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렇게 연미복 이야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 노 대통령 연미복 입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까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오니까 제가 반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낙연 이제 본인도 연미복 입은 걸로 일본 총리 하라고 하니까 본인의 기분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미복을 입었던 것은 영국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빈 방문 때 입은 거고요. 일본에서 입은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왕궁의 국빈 만찬 때 연미복을 입은 겁니다. 이 둘의 특징은 유럽에서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미복 자체가 유럽의 전통, 그러니까 예복이기 때문에, 유럽의 예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서 입은 겁니다. 이 연미복이 드레스 코드라면 뭐 이렇게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각국 대표단은 전통 의상 입고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연미복을 굳이 입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일본이 공식석상에서 연미복을 즐겨 입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유럽의 끝,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유럽이 시작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식 예복을 가져오고 싶었다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 백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일왕 즉위식을 보면은 영국식과 일본식의 이상한 혼종이에요, 사실.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려면 일본 고유식이 돼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한국 총리가 연미복까지 입어주면서 장단 맞춰준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은 진짜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박하겠다고 황교익 선생을 비난하는 용으로 노무현 대통령 연미복 입은 것을 가져와서 그걸 반박이라고 한다는 건 진짜 너무 우스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표현했던 난 그런 건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어제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2021년부터 6월까지 2년 6개월간 팟캐스트에 대한 예산이 총액이 4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 있잖아요. 진짜 비열한 건 이런 거죠. 경기도에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년 반 동안 4억 5,300만 원이 마치 어마어마한 돈이나 되는 것처럼요. 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기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홍보 자체를 이재명의 돈을 받고 얘들 논리에 의하면은 이재명의 돈을 받고 문재인 정부 우리가 지켰단 말이에요. 그 지키는 대상 중에는 이낙연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치 이재명의 돈을 받고 이재명을 지킨다. 근데요. 아까 막 4억 5,300만 원이라고 그랬지. 2년 6개월간. 그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방송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팟빵이 그거를 광고비를 줄 때는. 그러니까 2년 6개월간 한 15개 방송들이 어쩌다 한 번씩 광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방송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기도로부터 광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마치 그 문제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진다고 생각하는 뇌피셜은 지워야 된다고. 그렇죠. 그 실력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예.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경기도도 공식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광고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백억 단위라고 수년간 총액으로 따지면은 2년 6개월간 총액이 4억 5천이고요. 레거시 미대 나가는 건 거의 몇백억 돼요.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니들이 이재명한테 돈 받았으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정상이냐고. 이재명한테 돈 받고 문재인 정부 지켰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너무 그 경기도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 팟캐스트 각 채널에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팟빵에서 이 그 각 음성 파일이 재생이 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광고 그걸 팟빵이 영업을 해서 그 경기도에서 그 광고를 수주한 다음에 그 음성 파일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방송이나 다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좀 청취율이 좋은 상위 채널 몇 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간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거지 각 채널이 경기도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돈이 집행되는 구조에 대해서 캠프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똥파리는 무식하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캠프는 알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 각 개별 그 채널에 대해서 직접 집행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그 내부 규율 때문이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텐데 경기도에서 직접 돈을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악랄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4억 얼마를 한 열 몇 개의 방송들이 어쩌다 한 번씩 광고를 하게 되는 구조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특정 출연자 한 달 출연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금액 보고 솔직히 빈정상해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 캠프의 가장 큰 악질은 신경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이 신경민이요. 나 제일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거야. 이 사람 영등포 우리에서 김민석하고 붙을 때 말이에요. 이제 경선불벽한 몇 사람 있어요. 유승희 뭐 신경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18년 만에 영등포 울에 돌아가는데 그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영등포 울에는 신경민이 있었고 김민석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로로 가네 마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세균 당시 종로의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김민석한테 한번 지역구 물려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지 몰라. 예. 국회의장을 지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 뭐 임종석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김민석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영등포 울에서 시작했으니까 영등포 울로 끝내겠다라고 영등포 울에 그냥 자리를 잡아요. 그 과정에서 신경민이 김민석을 이기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이 똥파리들의 기본적인 게 새날과 이동령입니다. 새날과 이동령 자체에 있어서 거기 출연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좌표 찍었던 사람들. 예. 그렇다 보니까 신경민이 지금 아까 말한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똥파리 방송에 나가서 뭐 내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표현하죠. 친하네. 근데 이 신경민이 나중에 경선을 불복하는 과정까지 이 과정에 난 이런 정치인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 때 당의 경선을 불복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낙연 캠프 들어가서 또 대선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당에서 당에 출당을 시켜야 될 사람을 지금 네거티브에 선봉에 세우고 있잖아 지금. 네거티브 하기에 써먹기 좋은 캐릭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훗날 뭐 대단한 자리 주려고 그 자리에 앉혔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최근에 신경민의 인터뷰를 제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캠프 내에서 똥파리들이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캠프 내에서 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신경민이 직접 팩트체크를 했을 거라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그 자료들만 보고 사실 그 외의 해명이라든가 앞뒤 팩트를 다 잘라낸 것을 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민을 이용해 먹는 것도 있는 거죠. 이 사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는 자료대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름 셀럽이니까 네. 그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티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봐봐요. 이낙연 캠프가 최근에 하고 있는 짓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낙연 캠프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그 오른쪽 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이라고 다 이걸 돌리고 있어 지금.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네거티브는 그냥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말은 완전 개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진짜 악랄한 게 저 연락했던 캠프 인사가 저 대의원이라는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단톡방에는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톡으로 열심히 퍼날라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악질적인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거티브가 이낙연 캠프에서 네거티브가 심하다는 걸 당사자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민 씨 같은 사람을 쓰거나 뭐 이렇게 여러 그 똥파리하고 친한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낙연이라는 사람 자체는 인터뷰할 때 그냥 지지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고 결국에는 캠프 중심으로 극렬한 네거티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왜 당사자는 모른다고 합니까?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당장 그만둔다고 해야죠. 금방 그 자를 사람 자르고 멀리 보고 좀 크게 생각하고 이게 본선에 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건가까지 같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 경선이 끝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 더요. 그러니까 소위 똥파리라고 하는 세력에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닌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고 느끼는 게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조직적인 대량의 악성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수사 의뢰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IP나 이런 거 보니까 한국만이 아니야. 쉽게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를 특히 민주당을 내부적으로 이간질해가지고 분열시키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다수 지금 개입돼 있다는 게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말하자면 1년여간 IP 추적과 해당 컴퓨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디가 중국인 명의나 중국 국적으로 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IP 조사, 이를 말하는 이쪽에 드루킹 같은 게 지금 개입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조직적으로 악플 테러하는 게 지금 수사 중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제목을 검색을 한번 해보실 텐데 그 포털 가셔가지고 단독 이재명 겨냥한 대량의 조직적 악성 댓글 확인, 국제 수사로 확대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자 기사가 나옵니다.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재명의 무슨 뭐 단점, 뭐 욕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똥파리라고 하는 세력 자체에 문 대통령 지지자 아니면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당 세력과 규합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